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다이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뜨개실을 가지고 아주 쉬운 기법으로 티코스터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코바늘이나 대바늘을 사용하지 않고 실을 엮어서 만드는 기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은 실과 돗바늘이 필요합니다. 돗바늘도 다이소 제품이고요. 이렇게 바늘의 머리 부분에 구멍이 커가지고 실을 통과시켜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극세사 뜨개실을 한번 사보았는데요. 화이트 색상과 파란 색상을 엮어가지고 티코스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실과 바늘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준비사항이 있습니다. 이러한 판판한 종이판에 실을 감아가지고 티코스터를 만들 건데요. 이런 종이판이 없으신 분들은 집에 남는 박스라든지 아니면 종이 가방을 일부 잘라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세로 길이 같은 경우는 9.5cm로 준비를 했고요. 가로 길이 같은 경우는 한 14cm로 준비를 했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흰색을 먼저 사용을 할 건데요. 라벨을 떼주고 흰 실의 끝부분을 찾아줍니다. 이제 이 실을 이 판에다가 이렇게 감아줄 건데요. 마진을 한 뼘 정도 남겨주시고 마진을 남기고 실의 끝점을 판에 붙이고요. 이제 이 실로 감아줄 겁니다. 너무 짱짱하게 감지 말고 살짝 어느 정도 널널하게 잡아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종이판을 감아주시면 돼요. 그럼 저는 지금 실을 좀 감았는데요. 한 줄, 두 줄, 세 줄, 네 줄, 다섯 줄, 여섯 줄. 6줄을 감았습니다. 원하는 코스터의 길이만큼 실을 계속 감아주시면 돼요. 그리고 감아주실 때 이 실의 바로 옆에 또 감길 수 있게끔 감아주시고요. 이 실이 이렇게 크로스 되지 않게끔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. 바로 옆에 붙을 수 있게. 그리고 이 마진을 남긴 부분이 풀리지 않도록 왼쪽 엄지로는 한쪽 면을 꼭 잡아줍니다. 실 뭉치에 있는 실을 좀 푼 상태에서 감는 게 더 편해요. 이렇게 감긴 실이 살짝 촘촘할 수 있게끔 실을 옮겨주면서 감아주시는 게 좋아요. 저는 한 이 정도 감아주겠습니다. 지금 몇 줄을 감았는지 한번 세볼게요. 지금 총 26줄을 감았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길이의 코스터가 나오게 될 겁니다.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더 많이 감으셔도 되고 더 적게 감으셔도 됩니다. 그러면은 지금 시작은 여기에 있고요. 감겨서 끝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끝났어요. 처음 실은 위로 있고 감기가 완료된 실은 아래에 있습니다. 이 감기가 끝난 지점에서 반뼘 정도를 남기고 실을 잘라줍니다. 그러면은 위쪽에 시작점이 있고 아래쪽에 끝점이 있어요.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살짝 잡고 뒤집어 줍니다. 뒤집어 준 다음에 이 실을 대각선으로 2번 정도 묶어줍니다. 너무 세게 묶어서 여기가 틀어지지 않게끔 맞춰주셔야 돼요. 저는 2번을 묶어줬고요. 끝실과 처음 실이 가장자리에 올 수 있게끔 맞춰준 다음에 다시 또 뒤집어 줍니다.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돼요. 총 26줄이 있고요. 나란히 예쁘게 감긴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저는 다음으로 이 지그재그로 또 실을 감아줄 건데 이 지그재그로 감는 실을 같은 색상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저는 좀 다른 색상으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파란 색깔 실을 사용을 해가지고 감기를 해줄 거예요. 세로랑 가로를 같은 색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똑같은 색상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. 저는 파란 색깔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. 끝실을 잡고요. 이 끝실을 바늘에 한번 연결을 해줄 겁니다. 바늘을 연결을 할 때는 실을 좀 팽팽하게 연결을 해주고요. 이 끝부분을 2번 정도 묶어줍니다. 고정을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매듭 묶듯이 2번 정도 묶어줬어요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바늘에 묶인 지점을 기준으로 이 코스터의 가로 길이 기준으로 쭉 올려줄 건데요. 이 가로 길이가 여기 다 채워질 수 있을 만큼 길이를 남긴 다음에 끝실을 잘라줄 거예요.
저는 지금 세로로 한 26번을 감았고 가로도 최소 26줄이 필요하고요. 저는 실이 모자랄 것을 대비해서 한 30줄 정도 마진을 남기고 자르겠습니다. 이 정도 길이를 넉넉하게 잡아주고 그러면 손바닥으로 지금 한 이렇게 벌린 길이가 가로 길이겠죠? 이 기준으로 실을 한 30줄 정도 길이를 마련해 줍니다. 이 상태에서 끝실을 또 한 뼘 정도 남기고 잘라줍니다. 실을 넉넉하게 자를수록 부족할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더 좋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실을 가로에다가 연결을 해줄 건데요. 이렇게 만든 실이 엉키지 않도록 왼쪽에 둡니다. 그럼 지금 종이판에 세로실이 걸려있고 바늘에 가로실이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. 실을 엮어서 만들어줄 건데요. 아래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.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올라와 줄 거예요. 지금 바늘이 여기 있으면은 첫 줄에 걸고 그 다음 줄은 안 걸고 그 다음 줄에 걸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떠줄 거예요.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. 그러면은 지금 바늘 위에 번갈아 가면서 세로실이 나오고 있죠? 번갈아 가면서 떠주시면 돼요. 지금 파란색 위에 흰 실이 있으니까 또다시 그 옆에 가서 올려주고 번갈아 가면서 올려줍니다. 바늘을 당기면서 세로실이 흐트러질 수 있는데 얘를 손으로 눌러가지고 잘 모아줍니다. 그럼 바늘을 쭉 통과해서 실을 당겨가지고 끝실이 여기에 있습니다. 이 실도 한 뼘 정도 남기고요. 양쪽을 잡아서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해줍니다. 이 아랫줄이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. 다음으로는 그 윗줄로 올라가서 또 지그재그, 그 다음은 윗줄로 올라가서 지그재그를 해줄 거예요. 이제는 그 위층을 해줄 건데요. 저는 오른손 잡이어서 오른손에 바늘을 잡고 들어갈게요. 지금 이 아래층은 또 파란색이 위에 올라간 형태이니까 지그재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아랫줄의 상태를 보셔야 돼요. 지금 파란색이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 다음 줄은 흰색이 위로 올라가게끔 바늘을 밑으로 넣어줍니다. 위로, 밑으로 똑같이 번갈아 가면서 떠줘요. 그러면은 지금 번갈아 가면서 떠줬죠. 이 다음도 쭉 해볼게요. 그러면 다음 줄도 위로 올라왔어요. 얘도 양쪽을 잡고 좀 내려주시고요. 실의 끝이 다시 또 연결될 수 있게끔 쭉 당겨줍니다. 얘를 너무 이렇게 세게 당기시면 안 되고요. 이 끝점에 딱 맞게끔 당겨주시면 돼요.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줄도 올라왔어요. 두 번째 가로줄이 첫 번째 가로줄 위에 바로 붙어야 되는데 지금 좀 떨어져 있죠? 이럴 때는 바늘을 가지고 내려주시면 돼요. 이렇게. 가로줄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게끔 내려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파란색 가로줄이 지금 두 줄이 생겼고요. 서로 지그재그된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. 바로 세 번째 줄도 한번 올려줘 볼게요. 첫 번째에 있는 줄에 파란색 줄이 위에 있게끔 만들어졌으니까 이 첫 번째 줄의 다음 가로선은 흰색이 위에 있게끔 만들어야겠죠? 그럴 때는 바늘을 밑으로 넣어서 떠주고 그 다음은 위에, 밑으로, 위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바로 직전 아랫줄의 패턴과 어긋나게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양쪽 실을 잡아서 살짝 내려주고 이렇게 실을 당길 때 판을 아예 잡고 가로선을 당기면은 세로선이 어긋나는 현상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. 너무 세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말려 들어간 경우는 손으로 살살 풀어주고요. 이 세로선의 정렬이 원복이 되면은 이 실을 또 다시 내려줍니다. 세로선의 정렬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주의해 주시고 가로선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끝의 점을 너무 세게 당기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.
이렇게 계속해서 지그재그로 올라가면서 가로줄을 쌓아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거의 다 왔을 때쯤에 당기는 정도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양쪽 잡아서 실 내려주고 이 끝부분은 살짝 모양 유지될 수 있게끔 해줍니다. 실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바늘로 얘를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.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두 개의 선이 다른 선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항상 잡아주시고요. 항상 지그재그로 만들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실을 당길 때 여기 부분이 너무 타이트하게끔 만들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럼 저는 가로선을 쭉 추가해주고 올게요. 지금 이렇게 가로선을 추가를 계속 해줬어요. 조금 위에 떨어져 있는 실은 바늘로 콕콕콕콕 눌러가지고 가로선을 서로 붙여줬습니다. 만드는 중간중간에 조금 삐뚤빼뚤한 가로선을 바늘로 조금씩 내려가지고 재정비를 해주시면 더 깔끔하게 만들어집니다. 자, 그러면은 저는 가로선을 쭉 추가를 해서 여기에서 끝났습니다. 가로선이 처음 시작된 부분이고요. 가로선이 끝난 부분입니다. 시작과 끝의 부분이 반대쪽에서 시작하고 반대쪽에서 끝낼 수 있도록 줄을 맞춰주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이 끝실도 한 뼘 정도 남기고 자르도록 할게요. 그러면은 이렇게 양쪽에 가로선 줄이 있게 되고요. 얘를 뒤집게 되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묶었던 세로선의 줄이 있습니다. 이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. 체커보드 모양의 만든 부분을 뒤집으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세로선을 만들고 묶었던 실이 있습니다. 이때 이 묶여있는 실을 가로질러서 모두 다 잘라줍니다. 그냥 과감하게 반절로 잘라줍니다. 그리고 뒤집으면은 종이판을 빼도 됩니다. 한쪽 면부터 먼저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. 모든 실이 동일한 선상이 있을 수 있도록 잘라줍니다. 그리고 지금 가로선이 여기 있는데요. 가로선과 세로선 첫 번째 선을 둘이 매듭을 지어 묶어줍니다. 묶을 때는 두 실을 잡고 동시에 묶어줍니다. 이제 그 다음 실부터는 두 개씩 짝을 지어서 똑같이 묶어주시면 돼요. 지금 바로 다음 두 개 실 바로 다음 두 개를 잡고 또 묶어줍니다. 바로 옆에 있는 두 줄을 잡고 묶어줘야지 더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. 그러면은 한쪽이 완성이 되었고요. 반대편도 완성을 해줍니다. 처음에 가로실과 한 줄을 같이 잡고 묶어주고 지금 모든 가장자리에 있는 자투리 실들을 2개 혹은 3개씩 해서 묶어줬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실을 동일한 길이로 잘라줄 겁니다. 실을 잘 빗은 다음에 그래서 가장자리까지 정리를 하면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저는 포인트 컬러로 가로실을 다른 실로 했고 마지막에 있는 가로실이 이렇게 한 줄 포인트가 되어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. 양면을 모두 사용을 할 수 있고요. 두께감은 이 정도입니다. 제가 만든 코스터의 크기를 한번 재보겠습니다. 여기 수술을 포함하지 않고 가로는 8cm이고요. 세로는 8cm입니다. 수술을 포함해서는 한 13cm가 됩니다.
대바늘이나 코바늘 사용이 아직은 두려우신 분들은 실과 친해지기 위해서 입문용으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양한 사이즈의 컵 받침대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런 에어팟을 두는 곳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, 액세서리를 놓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쉽고 간단하게 귀여운 코스터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럼 안녕.